여전히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이런 거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꼼짝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보고를 한 4명 중에 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죽음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진실은 특검으로 가려야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2주 전쯤에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문기 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냥 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일은 정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본부장이나 사장이라도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이런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숨진 김문기 처장의 영상 만나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숨진 김문기 처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봐야 이 사건의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여기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또다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서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김문기 씨는 원래 건설사 직원이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 분당 정자동의 그 한솔마을 5차 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리모델링이 조합장이 유동규 씨였고 그때 시공을 맡은 그 동부건설의 영업부장이 이제 김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거기서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가면서 김문기 씨도 거기서 이제 사업 1팀장으로 가면서 이제 함께 그 대장동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특히 이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과정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아주 밀접하게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고리 가운데 핵심 그 담당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이 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특히 이제 윗선으로 가는데 중요한 고리 하나가 다시 끊어져서 수사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유한기 그 전 본부장도 12월 10일 날 그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유동규 씨도 9월 29일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날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드리우는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혹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특히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그러니까 정부 당국 이제 성남시에 뭔가 이익이 더 돌아가게 하는 환수 조항을 삭제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좀 더 알고 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과거 이재명 당시 시장도 동행했던 호주 출장에 김문기 처장도 함께 갔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호주의 어떤 트램에 대한 어떤 문화를 알고 싶어가지고 같이 출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뭐 재건축 조합장과 어떤 건설사의 직원으로서 만나서 친분을 많이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정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분이 수사 대상에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환 통보도 안 됐었고 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신청이 안 됐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꼭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실제 이제 유한기 씨가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전 상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옆에도 좀 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 좀 더 큰 화면으로 지금 화면에 큰 화면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맨 왼쪽이 흰 모자를 쓴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맨 오른쪽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점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요. 어제 저녁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사진 찍힌 저 호주 출장의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출장 후에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의 개발 1팀으로 교체가 됐다. 김문기 팀장이 지휘했다. 이런 사실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추론을 해보면 그냥 참고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이건 피의자로 전환되는 참고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되어 있는데 유동규 씨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예. 이 김문기 씨 말고 정민용 변호사라고. 근데 이분은 지금 그 배임죄 등으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난 9월에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말하자면 그 범죄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 뭐냐면 과거에 이 그 김문기 처장과 그 다음에 이 정민용 변호사가요. 예. 말하자면 화천 대유에 유리하게 점수를 몰아준 예.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게 그게 이제 평가 그 배점 매긴 거 말하자면 그거를 갖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을 했을까요? 그 과거의 자료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그 지점은 뭐냐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의를 했구나 수사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고 압박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때 당시 정민용 변호사하고 그 현장에 갔냐?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냐? 그다음 뭘 감추기 위해서 그러냐? 계속 이런 수사가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김문기 씨는 그 피의자로서 전환돼서 수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가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되었을 거고 두 번째는 동생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또 자살인지 하여튼 의문 극단적인 예, 그런 이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유한기 씨 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김문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대목을 눈여겨봤는데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자살한 이유를. 결국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좀 다시 순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의 검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럼 뭐냐면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내가 이걸 책임을 질 수 없다. 예. 누군가 윗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런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같은 이유가 아닌가. 예, 유한기 씨하고 알겠습니다. 같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김주옥 교수님. 근데 정미영 의원님 말씀은 이제 검찰의 주요 피의자 신분 조사도 안 했고 실제로 주요 수사 대상도 아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배임에 대해서 뭔가 김문기 처장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셨군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의 그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추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정을 추정해 보면 하나겠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10월 7일, 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10월 18일 날 경기 남부경찰청에 가서도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징계처분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억울해했다라는 얘기들을 유족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어제 정민용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예. 본인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공포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자였던 분의 또 극단적 선택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시는 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서 있을 거야.
왜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냐고 자기들이. 왜 가져가냐고. 또 조작하냐고 또. 오늘 형이 저렇게 된 게 윗사람들 하나도 없고 본인만 여기 남아있는 김문기 1차장만 고소를 했어 이 회사가. 그거에 자기가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 전가를 이 회사에서는 이 김문기 차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게 더 괴로웠었다는 거죠. 저랑 만나서 제가 이제 밥을 형을 사드렸고 밥도 떠먹일 정도로 완전히 이 상태가 혼미한 상태였어요, 정신이. 형은 결코 자기의 입장은 실무자로서의 밖에 한 게 없다고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저한테.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분이 왜 돌아갔겠냐. 단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유족 쪽에서 왜 꼬리 자르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 뭐 한번 추론해 본다면 글쎄요. 일단은 김문기 처장이 사망 당일 그러니까 어제 오전 11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정직 수준의 중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까? 예,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씨가 아마 3중으로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현재 일하고 있는 그곳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 뭐 지금은 검찰로 통합됐습니다만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윗선과 관련한 그 외부의 압력인 것 같은데 우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2015년에 대장동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 시장도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중추 책임자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거의 김문기 처장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11월 1일 날 예. 공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당시에 사업 당시에 추가 이익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공사에서 보고서를 내니까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김문기 처장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징계를 얘기하고 고발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특히 그때 함께 일했던 그 정민용 변호사도 결국 검찰에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압박을 느꼈을 것 같고 검찰 수사도 물론 참고인 신분이지만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것도 압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족이 얘기하는 걸 보면 꼬리 자르기다. 왜 실무자 선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우려 하느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꼭 그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특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뭐 내일 부검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아직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는 보냈다고 하지만 유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유서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부검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타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부검에는 큰 이점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징계를 받더라도 정직 수준의 징계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민용 변호사가 원래 이 개발 계획에 참여해서 문건들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정민용 변호사에게 보내줬다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수사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자신에게 어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나 싶고 실제 일반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압박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선택이었다 생각되고 실제 윗선으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있어서 어떤 꼬리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